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선자 씨, 올해 57살입니다. 3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4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후 선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오전 8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빨래를 널고 홈쇼핑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거죠. 아들 하나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길어야 10분, 대부분은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선자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그게 유일한 대화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커피를 같이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이제는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상해가고 있었고 세탁기에는 빨래가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두 사람이 살던 크기 그대로인데 혼자만 남은 현실이 더욱 적막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자 씨의 마음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요양원으로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동네 아는 사람들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반복적인 일상. 달력을 넘겨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졌어요. 가끔은 며칠이 지나도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바집 직원 모집, 연령 무관, 초보자 환영, 시급 10,000원,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주 6일 근무,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우대. 선자 씨는 전단지를 뜯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한바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30년 넘게 집에서만 살림을 해온 자신이 과연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바집 직원 모집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7살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요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와보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선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 옷도 몇 번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입구에는 먼지가 날리고 굴삭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 공사판 한가운데 컨테이너로 만든 만나함바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큰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그리고 간단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쌀포대와 각종 조미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선자 씨 맞죠? 저는 사장 김정숙이에요. 40대 후반의 털털한 여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일하는 사람다웠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에 와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점심때는 배달도 나가야 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정숙 씨는 선자 씨에게 한바집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6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서 네 식구 밥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자 씨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벽 6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첫 출근 날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서둘러 씻고 현장에 도착하니 정숙 씨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큰 가마솥에 밥을 짓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며 반찬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선자 씨, 이 양파 썰어주시고 저는 고기 볶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 씨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지만 손이 생각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에서 하던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아침 7시가 되자 현장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한바집으로 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아, 새로운 아줌마네. 이쁘게 생겼네. 몇 살이에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선자 씨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느껴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밥을 받아가며 간단한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자 씨도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현장 반장인 김태수 씨와 그의 패거리들이 문제였습니다. 52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김태수는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거칠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아서 다른 작업자들 사이에서 위세를 부리는 타입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태수의 말과 행동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선자야, 오늘 화장 예쁘게 했네. 누구 볼 일 있어? 야, 과부가 젊어 보이는 비결이 뭐야? 혹시 비밀 있어? 이야, 몸매가 아직도 죽이는데? 관리 잘했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고 넘겼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선자 씨는 남자들끼리의 거친 농담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선자 씨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마음속으로는 불쾌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강하게 항의하지는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김태수와 그의 패거리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어요. 선자야, 퇴근하고 나랑 소주 한 잔 어때? 외로울 텐데. 내가 상대해 줄게. 남편 없으니까 밤에 심심하지? 혼자 있으면 답답할 거야. 야, 선자.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팔팔하겠네? 경험이 많아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선자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태수는 선자 씨의 이런 반응을 보고 더욱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선자 씨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대담해진 거죠. 야들아, 우리 선자가 얼마나 예쁜지 봐라. 과부라서 더 매력적이야. 선자야, 너 진짜 남자 그립지? 솔직히 말해봐. 밤에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해? 내 친구 중에 좋은 놈 있는데
소개해줄까? 나이 비슷한 호랍이 말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자 씨는 모욕감과 수치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태도가 오해를 부른 건가? 선자 씨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봐도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김태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서 웃으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선자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선자 씨가 3층으로 도시락 배달을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어서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식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김태수를 포함한 5명 정도가 휴게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자 왔네.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앉아. 김태수가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소주 한 병이 비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배달만 하고 가야 해서. 선자 씨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빨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뭘 그리 바빠?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되잖아. 우리가 뭐 잡아먹나? 김태수가 선자 씨의 손목을 잡으며 억지로 앉히려 했어요. 술이 취한 상태여서 평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선자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김태수의 힘이 더 셌어요. 야, 선자야. 남자가 그리워서 못 살겠지? 내가 달래줄까? 경험 많은 남자가 좋잖아. 하하. 반장님, 오늘 장난이 심하네. 다른 작업자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선자 씨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목을 잡힌 채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갑자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단단해 보였어요.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최기철, 언제 왔어? 김태수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자 씨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슬쩍 놓았어요. 반장님, 아주머니가 싫어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최기철이라고 불린 남자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선자 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야, 최기철, 너 뭔데 참견이야? 우리끼리 장난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김태수가 반발했지만 목소리에는 전처럼 기세가 없었어요. 다른 작업자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반장님도 딸 있으시잖아요. 남이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최기철의 말에 김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기철은 경력 25년의 베테랑 철근공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거든요. 현장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다른 작업자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장난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불편해하시는데 계속 그러시면 안 되죠. 최기철은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주머니, 일 다 끝나셨으면 내려가세요. 선자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최기철은 선자 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배달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갔다 올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 일인데. 괜찮아요. 이런 일은 당연히 막아야죠. 선자 씨는 최기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기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자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태수의 불쾌한 언행은 뚝 그쳤습니다. 최기철이 은근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태수는 여전히 선자 씨를 보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성희롱은 하지 않았어요. 선자 씨는 최기철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말이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에도 다른 작업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선자 씨는 최기철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현장에서 가장 실력 있는 철근공 중 하나였어요. 성격은 과묵했지만 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항상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기철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속은 따뜻해요. 젊은 작업자 하나가 선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분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없고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선자 씨는 최기철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그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목요일 오후 선자 씨가 5층으로 마지막 배달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라 현장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작업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나요? 당연하죠. 아주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선자 씨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어요. 김태수의 성희롱이 멈춘 후로는 다른 작업자들과의 관계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선자 씨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날씨가 맑았거든요. 현장 1층 로비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언제 그치려나? 선자 씨는 시계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꽤 멀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자 씨, 아직 못 가셨어요? 돌아보니 최기철이 작업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쓰세요. 기철 씨가 무뚝뚝하게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럼 기철 씨는 어떻게 해요? 비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저는 뛰어가면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방향이 같으면. 선자 씨가 제안했지만 기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 방향이 달라서. 그리고 저는 비 맞는 거 별로 안 신경 써요. 기철 씨는 우산을 선자 씨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잠깐 선자 씨의 손에 닿았는데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나중에 주세요. 어서 가세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선자 씨가 우산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며 인사를 하자 기철 씨는 점퍼 후드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자 씨는 우산을 펼치고 나가려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현장 로비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기철 씨가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드를 쓰고 있었지만 금세 옷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급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선자 씨는 우산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철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봤어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철 씨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별로 안 하고 무뚝뚝해 보였는데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신이 비를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우산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보며 내일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선자 씨는 기철 씨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기철 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젯밤 내내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기철 씨가 현장에 나타났을 때 선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기철 씨, 어제 우산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기철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선자 씨가 걱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산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디에 두면 될까요?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 편하실 때 주시면 됩니다. 선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우산 가지러 오실래요? 집이 멀지 않은데 저녁도 같이 드시고요. 기철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받아도. 아니에요. 어제 비 맞으면서도 우산 주신 거 정말 고마웠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선자 씨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기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패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어서 그랬어요. 시간 되시면 6시쯤 오세요. 그날 오후 선자 씨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일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철 씨가 말끔히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들어오세요. 선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등어구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우산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혼자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서 그랬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식사를 시작하자 기철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비법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김치를 먼저 볶아서 깊은 맛을 낸 다음에 물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미리 양념해서 재워두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기철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다만 평소에 혼자 있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였어요.
선자 씨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철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통영이에요. 바다 근처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매일 바다에서 놀았죠. 통영이면 참 좋은 곳이네요. 바다가 예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요. 가족들은 다 거기 계세요? 기철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내도 5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자식은 없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선자 씨는 기철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어제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던 거죠. 선자 씨도 그렇죠?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특히 저녁 때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한바집에서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기철 씨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식사를 마치고 기철 씨가 일어서려 하자 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철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요? 창원중앙공원에 벚꽃이 폈다고 하던데. 혹시 함께 보러 갈까요? 저도 오랜만에 꽃 구경하고 싶어서요. 기철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녀가 단둘이 꽃 구경을 한다는 게 어색했던 거죠. 저랑요? 네, 혼자 가기엔 심심하고. 기철 씨도 혼자 계시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꽃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2시 선자 씨와 기철 씨는 창원중앙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선자 씨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왔고 기철 씨는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철 씨.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벚꽃이 만개해서 공원 전체가 하얗고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꽃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선자 씨와 기철 씨처럼 중년의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벚꽃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매년 피는 거지만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선자 씨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기철 씨, 사진 한 장 찍어 주실래요? 이런 예쁜 곳에서 사진 남기고 싶어요. 네, 여기 서세요. 뒤에 벚꽃이 잘 보이는 곳으로. 기철 씨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껏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몇 장 찍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나왔어요. 저희도 같이 찍어볼까요? 같이요? 네, 기념으로.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온 거니까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벚꽃 구경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에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기철 씨, 통영 바다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통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고 작은 섬들이 여기저기 떠 있어서 마치 그림 같아요. 기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한려수도가 한눈에 보여요. 정말 장관이죠. 그리고 통영 앞바다에서 나는 굴과 멍게는 정말 맛있어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바다를 본 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럼
이번에 함께 가보실래요?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함께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어릴 때 놀던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가면 심심한데 선자 씨와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정말로 통영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기철 씨는 미리 일정을 짜서 선자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기철 씨가 어릴 때 살던 동네를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담하고 예쁜 집이네요. 여기서 바다가 보이는군요.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작은 섬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선자 씨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기철 씨가 여기서 자라셨다니 부러워요.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자 씨와 함께 보니 새롭네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데 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온 곳이 여기예요. 그때는 많이 아팠는데도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오늘은 마음이 평화로워요. 선자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선자 씨는 기철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혼자 가보면 울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니 그 감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자 씨는 마산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철 씨가 자주 집에 오다 보니 장을 볼 때도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이 고등어 얼마예요? 아줌마, 이거 오늘 들어온 거라 진짜 싱싱해요. 장을 보며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생선을 고르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철 씨? 최기철이 생선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러 생선을 번갈아 보면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자 씨,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기철 씨도 장 보러 오셨네요. 무슨 생선을 사시려고 해요? 그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생선구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선자 씨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거면 고등어가 좋아요. 비린내도 적고 굽기도 쉬워요. 정말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선자 씨가 직접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기철 씨, 요리 배우시려고 하는군요. 대단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워서 혹시 시간 되시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아요. 그날부터 선자 씨는 기철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기철 씨가 선자 씨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생선 굽는 법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요리까지 도전해 봤습니다. 기철 씨,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을 미리 뿌려서 10분 정도 둬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비린내가 났구나. 이런 비법이 있었네요. 기철 씨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선자 씨가 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메모하고 집에 가서도 혼자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우와, 기철 씨, 이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완전히 마스터하셨네요. 선자 씨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혼자 해먹는 것도 이제 맛있어졌어요. 요리를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다 보면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퇴근도 함께하고 때로는 서로 집에서 식사도 했어요. 선자 씨의 집에서 기철 씨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어보기도 하고
기철 씨 집에서 선자 씨가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어느 저녁 함께 요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감정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요즘 기철 씨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 계속 함께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면서요. 네, 그럽시다. 1년 후 기철 씨는 선자 씨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인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의 자녀들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관계가 더 편안했거든요. 기철 씨, 그때 한바집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 그때 말씀이시는군요. 사실 그때부터 선자 씨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수도 더 이상 선자 씨에게 불쾌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은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야, 기철이, 오늘도 선자 씨랑 같이 왔네? 보기 좋다. 우리 선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기철이 덕분이야. 나이 들어서 이런 인연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부러워.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처음 함께 꽃 구경을 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선자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인생의 동반자로 지내면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관계로요. 맞아요. 그런 관계가 우리 나이에는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철 씨, 한바집에서 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날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네요. 힘들고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기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건강할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면서요. 선자 씨는 기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바집에서 시작된 힘든 경험이 그리고 비 오는 날 하나의 작은 우산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로 이어진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통영 바다도 보러 가고 계절마다 꽃 구경도 다니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 선자 씨와 묵묵히 그녀를 지켜준 기철 씨. 한바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꽃으로, 바다로,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작은 우산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동반자 사랑으로 완성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중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